근데 다음으로는 셔터 스피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셔터 스피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셔터를 눌러요. 이제 카메라에서 셔터 버튼을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면은 눌러서 셔터가 열렸다가 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셔터 스피드 혹은 셔터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촬영을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셔터가 열리기 시작해서 닫힐 때까지 이 시간이 지금 셔터 스피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4초짜리 아주 긴 셔터 스피드를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셔터 스피드는 뭐 125분의 1초, 60분의 1초 혹은 뭐 3000분의 1초, 4000분의 1초 막 이런 시간들이 될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들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셔터 스피드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동안 빛이 렌즈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진이 밝아지겠죠. 혹은 짧게 열려 있으면 이 안으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사진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셔터 스피드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의 밝기가 점점 더 어둡게 혹은 점점 더 밝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이펙트가 항상 문제예요. 사이드 이펙트, 셔터 스피드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 세 장의 사진, 지금 여러분 제가 항상 저의 수업을 도와주고 있는 작은 인형이 같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도 보고 계시지만 아주 느린 셔터 스피드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잔상이 전부 다 남게 되는 거, 혹은 아주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잔상이 없고 굉장히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조리개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배웠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느린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하든지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하든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사진의 밝기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유지가 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셔터 스피드가 느려진다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열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리개가 닫혀져야지 오랫동안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셔터 스피드가 아주 짧게 되면은 빛의 양이 아주 조금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조리개를 열어서 이 부족한 빛의 양을 채워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일단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셔터 스피드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 저희는 현재 125분의 1초로 촬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25분의 1초로 촬영 한번 해보고, 느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분의 1초로 촬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아주 느리게 이렇게 세 컷의 촬영을 했습니다. 세 컷의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리개가 10일인 상태, 조리개가 많이 조여져 있는 상태에서 셔터 타임이 1.3초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장난감인데 얘가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형태가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조리개를 11에서 4까지 열었어요. 많이 열어놓은 상태까지 갔더니 셔터 스피드가 30분의 1초까지 나오면서 이 사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사물인지 일부를 알아볼 수 있게끔 되는 상태. 자, 여기서 감도를 다시 올려가지고 얘를 60분의 1초까지 만들었더니 거의 30분의 1초보다는 거의 멈춰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320분의 1초 되니까 거의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죠. 과거에 제가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 요 사물, 요 장난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 장난감 같은 경우는 이 뒤가 이렇게 파닥파닥 새우처럼 움직이면서 사실은 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장난감인데요. 얘가 25분의 1초일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나온다고 한다면 4분의 1초일 때는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닥파닥파닥 거리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주행을 하는 모습을 촬영을 한다고 하면요, 지금 400분의 1초로 촬영했을 때 얘가 거의 멈춰져 있는 상태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5분의 1초일 때는 400분의 1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더 보이죠. 그리고 60분의 1초가 되면은 거의 형태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 6분의 1초 되면은 진짜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겁나 빠른 어떤 그런 지렁이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시게 될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조리개값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느려져서 오랫동안 빛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시 빛을 줄여줘야 되는 관계로 조리개가 닫히게 되니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 밥그릇인데 이 아이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죠. 하지만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빛의 양이 적게 되게 되니까 다시 조리개가 열리게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아웃 포커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00분의 1초처럼 아주 빠르게 멈춰 있는 상태가 될 때는 이렇게 뒤가 완전히 아웃 포커싱이 되어 있는 상태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 해요. 사실 이 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편하게 이 관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표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첨부 파일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로 이 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는 조리개, 밑에는 셔터 스피드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조리개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요만큼은요, 우리가 지금 사진을 찍을 때 필요한 빛의 양,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적정 노출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요만큼의 빛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의 밝기에서는 요만큼의 빛이 딱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안에서 조리개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리개 구멍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리개 구멍이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아웃포커싱이 많이 되지만 빛은 많이 들어오고 셔터 스피드는 짧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쪽에서도 빛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점점 조리개를 닫아가고 있습니다. 닫아가서 조리개 F16까지 닫았을 때는 빛의 양이 이만큼 줄어들었죠.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한 빛의 양을 셔터 스피드가 채워야 되게 되니까 한 15분의 1초까지 셔터 스피드가 길어지게 되면서 적당한 빛의 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 요것들을 저희가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의 조합을 가지고 적정 노출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